오늘만 벌써 세 번째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나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박정호 회장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다시 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순자 씨. 한 번만 더. 매일 요구하시는데. 저 정말 지쳤어요. 제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도 벅찬데 벌써 세 번째라니. 내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좋았지만 이제는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 관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미아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제게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로당 입구에서 만난 이영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제 또래로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집에 있어 봐야 할 일도 없고 차라리 여기 와서 사람들 보는 게 낫지. 경로당은 제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저녁 6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회장님 오신대요. 전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사임하시고 세 분이 오신대.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누구신데? 박정호라고 미아동 3단지에 사시는 분이래요. 전직 군인이셨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 조금 설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오가 되자 경로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큰 키의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 그리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진 가운데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경로당 회장을 맡게 된 박정호입니다. 71세이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목소리 같았지만 노인들에게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하나 둘 박정호 회장에게 인사를 건네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회장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님 반갑습니다. 혹시 금연초등학교 교사셨던 건 아니신지요? 그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잠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시 교사였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아들이 금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가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정말 그분이시네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날 경로당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어쩐지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앞으로 경로당 행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경험이 있으시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서요. 모두가 귀가한 후 경로당을 정리하는 동안 회장님은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금연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김 선생님이셨다더군요. 늘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참 반갑네요. 제자가 이렇게 인연이 되다니. 내일도 오실 거죠?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두 눈에 반짝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입고 가지?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고르는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다음 날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로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특히 건강 댄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쉬운 스텝에 춤을 배우며 건강도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댄스 시간에 회장님은 항상 저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순자가 젊었을 때 미인이었지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회장님은 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내일 좀 일찍 오실 수 있을까요? 경로당 행사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경로당에서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은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3년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지적이고 우아한 분이 혼자 계시다니 정말 아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호 회장과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혹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경로당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장과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길 갑자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의 온기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걸었을 뿐인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봬요.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그가 살짝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느낌은 밤새도록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공식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비밀스러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요새 피부가 좋아졌네.
뭐 바르는 거라도 있어? 영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사실 저는 오랜만에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마음이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박정호 회장은 저에게 남아서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그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순자 씨,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굳었지만 곧 그의 온기에 기대어 키스에 응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 집에 와주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설레는 마음으로 뒤척였습니다. 나이 68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처음으로 박정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좀 늦었네요. 집에서 1시간 넘게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는 조금 낡았지만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 중 겪었던 일들,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번 소개팅도 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크기가 손이 제 것을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그는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그가 제게 춤을 청했습니다. 함께 춤출까요? 거실에서 그와 춤을 추는 동안 그의 가슴에 기대어 느껴지는 심장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춤이 끝날 무렵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밤 함께 있어 주실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자와 함께한 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망설임이 보였을까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키스,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은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나이든 몸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는 아름답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커피를 들고 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도 준비해 놨어요.
마치 신혼처럼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회장과 회원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저녁이 되면 그의 집이나 제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점점 그의 요구가 많아졌지만 처음에는 그저 저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와주실 거죠? 당신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의 문자 메시지에 설레며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요새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뭔가 바르는 거라도 있어? 경로당에서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혹시 남자라도 생겼어? 요새 눈빛이 달라. 영자의 농담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게 미소를 지었죠. 영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진짜야? 누구신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아직은 비밀이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점점 더 자주 만나기를 원했고 특히 육체적인 관계에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와줄 거죠?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열정이 좋았습니다. 나를 원한다는 것, 나의 몸을 원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요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니에요. 당신을 보면 언제나 힘이 나요. 꼭 와주세요. 거절하기 어려운 그의 말에 저는 항상 결국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졌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육체적 요구는 계속 늘어났고 제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 순자 씨, 당신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만요, 네. 결국 저는 항상 그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날은 경로당에 가기 싫을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 억지로 나갔습니다. 순자야, 요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새 회장님이랑 많이 얘기하더라. 무슨 일 있어? 영자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야, 그냥 경로당 일 때문에. 순자야, 나 너 오래 봐서 알아. 뭔가 있지? 결국 저는 영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호와의 만남, 그리고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관계에 대해서요. 순자야, 조심해.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더라. 무슨 소문? 서울 북부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여자 회원이랑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시했다던데. 영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기 싫었습니다. 박정호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저녁 그의 집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호 씨, 혹시 예전에 다른 경로당에서도 일하신 적 있으세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몇 군데 있었죠.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다정하고 다시 처음처럼 배려심 있게 대해주었습니다.
마치 제 의심을 알아차린 것처럼요. 순자 씨,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영자의 말은 그저 소문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정호가 새로 온 60대 초반의 여성 회원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몇 개월 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경로당 일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은데요. 정확히 제게 했던 말과 같은 방식으로 그 여성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 미소, 몸짓까지 모두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를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저를 껴안을 때도 키스할 때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인 걸까? 순자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럼 오늘은 일찍 잠들어요. 내가 안아줄게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붙잡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야, 회장님이 또 다른 경로당에도 나간대.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 경로당, 월요일, 수요일은 미아동 제2경로당.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거기도 여자 회원이 있대. 박수님이라고 60대 초반인데 예쁘게 꾸미고 다닌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그가 그곳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쉽네요. 많이 기다렸는데. 내일은 꼭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관계를 끝내자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떠나려 한다면 적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모두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제 집에 오세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여전히 심장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의심해도 그의 관심은 여전히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와인,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마치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잠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을 생각하며 골랐어요.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아니 사실 남편 이후 처음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듯이요. 처음에는 그의 열정에 기쁘게 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정호 씨,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결국 그날 밤도 그의 욕구에 맞춰주다 보니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68세의 몸으로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 나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매일 이렇게 만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만나길 원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아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 보네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진 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알았어요. 당신 몸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문자 메시지도 없었고 경로당에서도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그 새로운 여성 회원에게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영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장님이 요새 김영숙 씨한테 관심 많던데. 괜찮아. 나랑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열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옮기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호와의 관계는 이제 거의 경로당 회장과 회원 사이로만 남았습니다. 가끔 문자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제가 거절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꼭 만나고 싶은데.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도 나를 그리워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돼요. 그럼 제 집으로 와주세요. 8시에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촛불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품에 안기자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배려심 있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요. 순자 씨,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요. 당신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를 다시 믿어도 될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그리고 그도 제 체력을 배려해 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너 들었어? 회장님이 제2경로당 박수님 씨랑도 만나고 있대. 영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내 사촌이 거기 다니거든. 회장님이 박수님 씨한테 특별히 잘해준대. 심지어 선물도 주고. 무슨 선물? 은목걸이라던데. 순간 제 목에 달린 은목걸이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것과 똑같은 선물을 다른 여자에게도 준 거였을까요? 그날 저녁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때요? 미아동 제2경로당에 가셔야 해서 그런가요?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님 씨도 똑같은 음목거리를 하고 다니던데요. 다시 한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경로당 행사 때 우수 회원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요? 그럼 제게 주신 것도 그런 의미였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제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미아동 제2경로당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박수님이라는 여성을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해서 자신을 박정호 회장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박수님 씨를 찾았습니다. 박수님 씨요? 오늘 안 오셨어요. 어제 회장님이랑 같이 어디 가셨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그가 만날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때문이었던 거군요.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사랑에 빠져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준 목걸이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여자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며 똑같은 말을 했겠지요. 당신을 생각하며 골랐어요. 눈물을 닦고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몇 분 후 그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자 그에게서 온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로당에 오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가 우리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고 경로당의 다른 회원들이 알게 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할지. 결국 저는 경로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모두가 있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었어? 회장님이 내 얘기 물어봤어. 영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 좀 아파서. 근데 회장님이 오늘 이상해. 뭔가 화가 난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박정호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김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로당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말투로 저를 부르는 그의 모습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모든 걸 알았으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박수님 씨하고도 같은 관계라는 걸요. 그리고 아마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였잖아요. 당신이 그걸 뭘로 착각한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였을 뿐. 당신은 내게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사랑한다고도 했고. 그런 말은 다들 하잖아요. 설마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알았어요. 하지만 경로당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겠죠. 회장과 회원으로서.
그의 차가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박정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에게만은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금방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자야, 회장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 너한테만 유독 차갑던데. 영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이겠지.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박정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는 의견은 항상 묵살되었고 행사에서도 저만 배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은 5명만 필요합니다. 김순자 씨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여성 회원들, 특히 그 새로 온 회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호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아이고 순자야.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이미 여러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여자 회원들하고 관계 맺고 나중에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정말 바보 같았어. 내 나이에 그런 감정에 속을 줄이야. 아니야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런 수법으로 많은 여자들을 속여왔다고 하더라. 영자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가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경로당을 갑자기 바꾸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박정호는 이제 공개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다른 회원들도 그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 이번 행사 준비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경로당 활동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만이 저를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순자야, 차라리 다른 경로당으로 옮기는 게 어때? 이대로는 너무 힘들잖아. 영자의 제안이 맞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이 경로당에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갑자기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민이 갑자기 경로당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수민아, 웬일이야? 갑자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엄마 뵌지 좀 됐잖아요. 수민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때 박정호가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저분이 회장님이세요? 왜 엄마만 인사 안 하세요? 그냥 바쁘신가 보지. 하지만 수민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길로 박정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저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명백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얘기 좀 해요. 수민의 손에 이끌려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아니야, 그냥 경로당 일로 좀 의견 차이가 있었어. 정말요? 엄마, 전 다 큰딸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결국 저는 수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호를 만난 일, 그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물론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지만 속은 사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바보 같았어. 이 나이에 그런 감정에 속을 줄이야. 아니에요, 엄마. 사랑에 빠지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수민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근데 엄마, 그 경로당 계속 다니실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경로당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야. 하지만 쉽지 않네. 엄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경로당은 어때요? 거기도 시설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자주 볼 수도 있고요. 수민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은 큰 변화였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수민은 제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무도 엄마가 68세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동안 박정호가 해줬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제 늙었어. 거울에서 보이는 주름들, 흰 머리카락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아름다우세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제 손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14살 손자 민우는 항상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우야, 어서 와라. 아침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우리 셋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수민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경로당 안 가시고 우리랑 같이 놀러 가요. 어디로? 그냥 근처 공원이라도 가요. 날도 좋은데. 수민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민우가 가리킨 것은 탁자 위에 놓인 박정호가 준 목걸이였습니다. 목에서 벗어 던져두었던 그 목걸이를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그거. 그냥. 혹시 경로당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할머니 경로당에 갔을 때 봤어요. 그 회장님이 다른 할머니한테도 똑같은 거 줬던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무엇을 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라니? 네, 제가 할머니 찾으러 갔다가 회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회장님이 어떤 할머니한테 똑같은 목걸이 주면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골랐어요 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박정호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우야, 언제 본 거니? 한 달 전쯤이요. 할머니 생일 때 깜짝 방문하려고 갔다가요. 민우의 말에 수민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했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가 중요한 걸 알게 됐어. 제가 뭐요? 민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잘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셋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가끔 박정호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로 여겼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으로 옮기실래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사람 볼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 수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수민과 민우가 돌아간 후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호와의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처음부터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고 저는 그저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미아동 경로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영자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안 왔더라. 무슨 일 있었어? 영자야, 나 다른 경로당으로 옮기려고 해. 수민이 사는 동네 쪽으로. 영자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래? 섭섭하다. 하지만 이해해. 여기서는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그때 박정호가 경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야, 난 짐 좀 정리할게. 영자의 손을 꼭 잡고 사물함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른 경로당으로 옮깁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의 말에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떠나는지 아시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아주 개인적인 이유요.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손자가 직접 봤대요. 그제야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분명 그런 일이 들통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마지막 물건까지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치려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로 떠날 건가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의 손을 떨쳐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뭘, 우린 친구잖아. 가끔 연락해. 보고 싶을 거야. 경로당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 사는 동네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조금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딸과 손자가 가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우가 학교를 마치고 종종 제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야, 과자 먹을래? 할머니가 방금 구웠어. 네. 할머니 과자가 최고예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웃음과 제잘거림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당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미아동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새 경로당의 회장님은 여성분이셨고 모든 회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특별 대우도 소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박정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의 따뜻한 품, 그리고 달콤한 말들.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때의 감정만은 진짜였습니다. 그 기억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울기도 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힘을 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새 경로당도 좋고 수민이랑 민우도 자주 보고. 다행이다. 근데 뭔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영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박정호 말이야. 또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었대. 이번에는 김영숙 씨.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김영숙 씨 딸이 경로당에 왔다가 모든 걸 알게 됐대. 그래서 난리가 났어.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대. 그 소식을 듣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심 같은 건 없었지만 어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그런 짓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 맞아. 순자야, 너 정말 잘 버텼어. 그리고 용감했어. 영자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 마치 제 인생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어때요?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오늘은 기분이 좋아. 봄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엄마, 새 경로당은 어때요? 적응 잘하셨어요? 응, 다들 친절하고 좋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수민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많이 실망했지?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존경스러웠어요. 존경스러웠다고? 왜? 엄마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건 어떤 나이에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가 그 과정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걸 보니 정말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민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수민아. 엄마는 한때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이 나이에 그런 감정에 속아 넘어가다니. 엄마, 사랑에 나이 제한이 어딨어요? 엄마도 여자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수민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내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은 거짓이었지만 내가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수민아,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큰 위로가 되는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정호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나이에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